예, 마은혁 헌법재판관 과연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할까요, 안 할까요? 한 모레쯤 이르면 결정이 날 걸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에선 절대 안 된다.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. 국민의힘에서는 오정훈 공수처장을 향해서 이 꼼수터, 구속이 잘못됐으니까 윤 대통령 석방해야 된다.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. 먼저 오늘 단식 농성에 들어갔던 박수영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. 마 후보자는 미국 때문에 한국 전쟁이 시작되었으며 미국이 수백만 민중을 살해했다는 주장을 강령으로 삼고 있는 인민노련 창립 멤버였습니다. 이는 북한의 북침론 선전에 동조한 반헌법적 주장이며 마 후보자까지 임명된다면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 아니라 특정 이념을 대변하는 정치기관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. 예, 자 저렇게 박수영 의원이 책을 읽으면서 단식 농성에 들어간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. 자, 김직전 대변인,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건 논외로 치고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다. 지나치게 편향이 돼 있기 때문에 저런 분이 헌법재판관이 되면 저 판결 전체 9명으로 이루어지는 판결의 어떤 정당성도 해칠 수 있으니 임명하지 말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은 9명으로 헌법재판관의 결론을 내려줘야 그게 정당성이 있는 것 아니냐. 인용이든 기각이든 이런 주장인 거죠. 그러니까 저런 주장을 하실 것 같았으면 지난 12월 달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있을 때 그때 들어와가지고 마은혁 후보자가 부적격한 사람이다라는 주장을 그 당시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럼 그 당시에 무엇 하시다가 지금에 와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그 헌법재판관 3명 중 1명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다라는 결정이 나온 지금에서야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도저히 납득하거나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지금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어떤 그 성향, 정치적 성향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주시는데 마은혁 후보자도 본인이 과거에 저 단체에서 활동했던 이후에 어느 정도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부분도 지난 인사청문회 때 얘기한 적도 있었고 저 인민노련이라고 하는 저 인천 지역에서의 활동에 대해서 같이 당시에 활동했던 지금 국민의힘에서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는 신지우 전 의원도 계시고 저 인민노련의 후신이 뭡니까? 민중당 아닙니까? 예. 그 민중당에서 활동했던 김문수 장관도 계신 거예요. 그분들도 과거에 활동할 당시와 지금의 생각이 달라진 부분도 있는데 여전히 왜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는 과거에 벌써 한 40년 전에 활동했던 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를 삼는 것인가. 그리고 좀 전에 앵커께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마은혁 후보가 이미 이 대통령의 이 변론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23조 2항에 의하면 최종 종국 심리에 참여하지 않은 재판관은 그 마지막 결정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가 지금 임명이 된다 손 치더라도 9명 중에 8명만 가지고 이 종국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사상 아니면 무슨 성향 이런 것만 가지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위법하다고 나온 이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인가?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데 된다라고 자꾸 주장하는 것 이것이 반법치주의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예, 최선 평론가. 네.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려는 꼼수다. 자,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할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저희가 9명의 헌법재판관의 면면을 잠깐 볼게요. 많이들 보셨겠습니다만 어쨌든 9명의 체제로 했을 때 이 9명이 중도 보수 5로 분류하고 진보 4가 된다고 하면 만약에 이대로 결정이 나면 탄핵은 기각되는 건 아닙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왜 마은혁 후보자가 문제되냐면 과거에 뭐 탄핵은 인용되는 거겠군요. 그렇죠. 인용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보수만 빼고 중도에서 약간 있는 분들이 진보 쪽으로 가게 될 경우 탄핵이 인용되는데 사실 그게 지금 애매한 지점들이 뭐가 있냐면은
과거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례 때는 4대4가 나왔잖아요. 기각은 됐지만.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마은혁 재판관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판결할 때 일부 개별 의견을 낸 분이 예. 3명 있어서 5대3이 나오니까 이게 뭔가 8대 0이었죠. 그렇죠. 예. 근데 8대 0이었는데 일부 개별 의견을 낸 분이 3명 있었으니까 만일 굳이 이제 분류한다면 5대3으로 분류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또 그 해석이 나왔어요.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마은혁 재판관이 만약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9명이 되는데 그럼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? 뭐 6대3이 될 수도 있다 얘기가 나오는 거죠. 자, 여기서 해야 될 것은 마은혁 재판관이 만일 여기에 그 최상목 권한대행 임명을 하게 되잖아요. 그럼 이분이 들어오면은 만일 여기에서 이제 자기의 재판을 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이른바 갱신이라는 그동안에 쭉 있었던 변론들을 다시 한번 본인이 검토하게 되는 작업을 거치는데 뭐 그 또한 하지 않을 수도 있다. 뭐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건데 문제는 이분이 나 제청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. 근데 제청이 안 됩니다. 예. 왜냐하면 그것 또한 헌법재판관 권한대행이 판단합니다. 자,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헌재의 선의에 맡겨야 하느냐라는 논란이 나오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은 이왕의 변론까지 끝났으면은 차라리 임명하지 않고 6인 8인 체제로 가서 결론 내리는 게 맞다라는 예. 말이 설득력이 있는 거죠. 어쨌든 8명이나 9명이나 이분들의 성향, 누가 지명했는지를 떠나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만 딱 판단해 주기를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을 겁니다. 자, 만약에 9명 체제가 되면 민주당에 유리해질까요? 자, 이 목소리도 있습니다.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자 공판 절차, 갱신 절차가 필요한 공판 절차 갱신을 해야 됩니다. 인정 신문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진술 거부권 고지까지 다시 해야 돼요. 우리 당은 눈치도 없이 유감이다라고 하면서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시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상황은 시간 아닙니까? 헌재 결정이 3월 26일 이전에 예, 한 명의 헌법재판관이 더 임명되게 되면 오히려 탄핵 심판 기일에 더 늦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 없다. 지금 지난번에 두 번의 탄핵이 있었죠. 예,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. 과거에 모두 금요일 날 탄핵 결과가 나왔습니다. 그렇게 따지면 빠르면 7일, 또 14일, 21일 이런 날에 금요일에 탄핵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, 예상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.